내가 꼭 특별한 사람, 내 인생이 특별해지지 않아도 일상을 특별하게 누리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윤나의 말, 마음 상담소예요. 이곳은 우리의 말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곳이죠. 오늘 영상의 제목은요, 특별하지 않게 사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영화 소울 보셨나요? 요즘 인기 정말 많죠? 저도 재미있게 봤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그래, 우리의 인생이 꼭 특별한 순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특별하지 않게 사는 특별한 방법은 필요해. 라는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영화 소울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3가지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도 보지 않으신 분도 같이 한번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네, 영화에는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하는데요. 오늘은 조 가드너라고 하는 주인공을 통해서 일상의 소중함을 생각해 볼 만한 질문 3가지를 드려볼게요. 질문 하나씩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대답을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질문은요.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만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입니다. 왜 사람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저렇게만 된다면 내 인생이 좀 특별해질 텐데, 와, 내가 저걸 할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는 안 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 가드너는 음악 선생님으로 나와요. 아이들에게 특별활동 음악을 가르치죠. 근데 그의 일상이 뭐 그렇게 엄청 재밌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의무, 역할, 생계 때문에 하는 일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거든요. 재즈에 가 있죠. 재즈 피아노 연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재즈 피아노 공연만 할 수 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시시하고 재미있진 않을 텐데, 그거 할 수 없는 내 인생은 너무 시시하다. 이런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거 나랑 닮았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저도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특별한 무엇을 엄청 찾아 헤맸거든요. 저는 예전에 깊은 지하실에서 오랫동안 살았었어요. 그때 제 방에 침대가 있었고 제 머리맡에 땅이 푹 꺼져가지고 큰 구멍이 생겼었어요. 깊은 지하인데다가 이제 구멍이 파여지니까 이렇게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그게 이렇게 보이고 대충 이렇게 덮어놓고 살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런 환경에서 살면서 내 일상도 소중하지. 특별한 곳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야. 내 주변에 있어. 뭐 이런 생각은 저는 1도 못 해본 것 같아요. 일단 저 지상으로 올라가야 거기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강의를 하고 책을 쓸 때도 와, 저렇게 큰 무대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저 무대 진짜 특별해 보인다. 저렇게 된다면 내 인생이 좀 특별해질 수 있겠다. 이런 식의 논리 있잖아요. 이랬었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 그 불꽃, 영화에서는 그것을 불꽃이라고 불러요. 그 불꽃, 그 특별함을 갈구하고 갈망하고 꿈꾸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사람을 뜨겁게 만들고요, 움직이게 만들고요, 그리고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는 지점이 어디냐면요, 그 불꽃을 가지지 못한 나, 아직 특별함에 이르지 못한 나를 대하는 태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것을 가지지 못한 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친절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무엇보다 특별하지 않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요. 그 지점에서 삶의 어려움들이 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특별함을 손에 쥐어야만 그것이 나의 왕관이 되고 방패가 되고 창이 돼서 나를 지킬 수 있지. 그렇게 뭔가 멋있어지고 힘있어 보여야 그런 나를 받아들일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있나요? 그것을 갖게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세요? 혹은 그
그 특별함을 가지지 못한 나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가 이렇게 인터뷰한 영상을 봤었는데요. 세미파이널인가? 거기까지 진출했던 분인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 오디션에 참가하기 이전에는 내 삶이 흑백이었는데 지금은 컬러가 됐어요. 이제 좀 사는 것 같아. 내 하루하루가 의미가 없었는데 지금은 좀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분을 보면서도 저 사람도 조 가드너 같고 이전의 나 같고 또 다른 누구 같다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일상이 저렇게 늘 컬러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아닐 수도 있는데 혼자만 이런 걱정을 했더랬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불꽃에 관해서 그것을 가지지 못한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질문은요. 그렇게 특별함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겁니다. 저는 영화에서 두 가지 단서를 발견했는데요. 일단 하나는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 중간 영역의 존재들로 나와요. 사람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검은 이렇게 한 짐승처럼 그리고 몸이 그냥 검고 눈만 이렇게 형광으로 막 뭔가를 찾아다니는, 아마도 불꽃을 찾아다니는 영혼들이겠죠? 저는 그 캐릭터 보면서 웃음이 피식 나왔거든요. 옛날에 저 같아가지고 그 사람에게는, 그 영혼들에게는요, 그 불꽃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표정은 없죠. 그리고 삶의 생기 없고요. 유연함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 가면 차갑고 춥고 외롭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걸 잘 몰라요. 네. 저는 그래도 지금은 잃어버린 영혼은 아닌데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 주변에도 잃어버린 영혼들 많고 뭐 멀리 찾을 것도 없습니다. 보고 있나 신랑? 우리 신랑도 요새 잃어버린 영혼인데 빨리 돌아와야 될 텐데 걱정이에요. 어느 날 저희 아이들하고 집안에 막 그림도 그리고 막 물건 배치도 바꾸면서 아빠가 오면 알아볼까? 아빠가 오면 되게 좋아하겠다 이러면서 딱 이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딱 저 문을 들어오는 순간부터 제가 볼 때 아직 영혼은 퇴근을 안 했어요. 뭔가를 계속 찾고 있는 눈빛으로 들어왔어요. 뭐 인사도 그냥 뭐 하는 동 마는 동 이렇게 들어오더니 저 거실을 거쳐서 주방으로 가는데 저희가 막 바꿔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 하나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말해줘야 그제서야 그러네?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을 때도 가족들이 막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혼자서 다른 곳에 가 있더라고요. 안드로메다. 네, 잃어버린 영혼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희 남편 얘기만은 아닐 것 같은데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으신가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단서는 이게 다인가? 우리가 불꽃을 이렇게 막 갈망하잖아요. 그런 노력과 그 사람의 어떤 실력과 운, 이 세 가지가 결합해서 그 특별함을 드디어 이렇게 품게 되는 순간들이, 그런 행운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함을 내 손에 딱 잡고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다야? 뭔가 좀 더 특별할 줄 알았는데? 하게 되는 거예요. 조 가드너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여곡절 끝에 재즈 공연을 정말 환상적으로 몰입이라고 부르는 막 심취해서 아주 멋진 공연을 마칩니다. 그래서 환희 차서 딱 문을 열고 나오면서 밴드 마스터에게 자 이제 다음은 뭐죠? 우리 내일 뭐 해야 되죠? 이렇게 물으니까 밴드 마스터가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그냥 또 내일 나와서 공연하면 돼. 처음부터 똑같이 오늘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네, 그 답을 듣고 조 가드너가 말합니다. 이게 다야? 난 뭔가 좀 더 특별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쫓던 게 뭐지? 내가 여태까지 놓쳤던 게 뭐지? 하면서 그제서야 일상을 이렇게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저도 그 특별함을 누리는 순간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특별한 순간은요, 너무 짜릿하고 행복하고 인생에서 이런 순간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그 무대에서 내려오면 더 긴 시간, 더 많은 시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고, 우리가 특별함이라고 믿었던 그 순간은 다시 또 다른 일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차가 큰 사람 있죠. 이거 너무 특별한 순간이다. 그럼 내 일상 너무 시시하네. 이 격차가 큰 사람들은 여기서 꼬꾸러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격차를 받아들이고 내가 특별하다고 믿는 순간과 또 그렇지 않다고 믿는 이 순간에도 또
똑같이 잘 지내는 방법을 배운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고 그 불꽃을 안고 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잃어버린 영혼이십니까? 아니면 이게 뭐야? 이게 다야? 하시면서 허무함으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세 번째는 여러분이 특별하지 않게 사는 특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조 가드너가요,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놓친 것이 너무 많았어. 이것도 결국 이 평범한 순간들도 다 내 인생인데 뭐 이러면서 쫙 이제 다른 선택들을 하게 되거든요. 요거는 영화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럴 때 누군가 물어요. 이제 나가면 다시 어떻게 인생을 살아보겠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이 조 가드너가 그럴 때 너무 멋진 대답을 합니다. Live every minute of it. 제가 매 순간을 살겠어요. 내가 그거 하나는 이제 알겠어요 하면서 새 인생을 시작하죠. 여러분, 매 순간을 산다는 거, 그게 뭘까요? 영화에서는 도처에 그 힌트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 피자 한 조각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눈을 감고 막 음미하면서. 그리고 사탕 하나도 너무 맛있고 달콤하게 즐기는 것, 그리고 하늘을 보는 것, 바람을 느끼는 것, 까르르 웃는 것, 제대로 걷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매 순간을 사는 것이라고 영화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종종 말했던 거 있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저도 보면서 생각했죠. 나는 요새 이 순간에 무엇에 집중할 수 있나? 나는 어떤 특별한 방법을 갖고 있나? 하고 말이에요. 저도 있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아이들이 깨면 저 아이들 방에서 제 방으로 오는 스스스 하는 이 발소리가 들리거든요. 그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아이가 침대에 파고들면 그 아이의 냄새를 맡고 촉감을 느끼고 아이와 즐거운 정겨운 대화에 집중하는 것, 그럴 때 정말 every minute 그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맛있는 커피에 집중하는 것, 음악 한 곡을 들을 때까지 집중해서 듣는 것. 와, 이게 생각보다 어렵고 음악에 몰입하면 정말 마음이 참 좋아진다는 걸 저는 요새 깨닫고 있거든요. 제가 아이유 씨 광팬입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끓여주는 음식, 된장찌개, 열심히 음미해보는 것, 그리고 상대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 제가 누군가와 코칭할 때 그의 인생에 호기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제가 그 순간을 누리는, 그 순간을 사는 방법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꼭 특별한 사람, 내 인생이 특별해지지 않아도 일상을 특별하게 누리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시면 또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나는 소중한 존재잖아요. 근데 내 인생이 꼭 특별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한 무언가를 손에 쥐어야만 나한테 친절하게, 나한테 너그럽게 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불꽃이라고 하는 것, 그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손에 쥘 수도 있고 또 다시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지 않으면 나는 온전할 수 없어, 내 인생은 너무 시시해 라고 만약에 믿는다면 그럴 만한 이유부터 찾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일상의 소중함을 발견하시면서 평범한 시간들을 특별하게 누리시길 바랄게요. 저도 그러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아시죠? 그때까지 몸과 마음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